시작할게요. 이 시간에까지 수업했던 내용이 조금 전 시간 녹화가 좀 잘 안 됐어요. 갑자기 이제 그 패스워드를 바꿔버렸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패스워드를 바꿨었는데, 그래서 이 개인 뷰물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가 조금 당황하다가 이 녹화가 조금 안 됐어요. 뒤죽박죽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올리긴 올렸는데 일부가 이제 그 녹화가 안 된 게 좀 있었던 거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네, 전 시간에 수업은 우리 논리와 관련된 걸 했었죠. 그래서 이 몇 가지 이제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건 첫 시간에 했었고, 둘째 시간에 대한 거는 뭐 수로에 대한 얘기까지 수업을 해서 일단 논리와 명제에 대한 얘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자, 그 컴퓨터 구조라고 하는 수업을 배우시는 전 단계 논리로를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번부터는 이제 그 부울대수를 조금 먼저 수업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이산 수학 책에 보게 되면 거의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땡겨서 하고 그리고 수업을 다음 단계 수와 관련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원래 로직이라고 논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했었기 때문에 이 부울대수로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업을 하면 컴퓨터 구조 수업을 하는데 이 논리를 안 배웠다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게 진행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물론 뭐 제가 여기 이 교과 과정을 이제 그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강의만 나오다 보니까 그걸 무시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도움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부울대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울대수라고 하는 거, 원래 대수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근데 불리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각광을 받지 못했던 수학적인 어떤 구조였는데, 이 디지털 컴퓨터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 부울대수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과정이 됐죠. 그래서 이걸 사람 이름을 따서 불에서 불리언이라고 엘시브라 할 때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이거를 보게 되면 부울대수가 뭐 특별하게 저기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기보다는 뭐와 관련되냐면 집합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합 우리가 보게 되면 집합의 법칙이 있죠. 합집합, 교집합, 그다음에 그거에 여집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집합의 법칙 보게 되면 먼저 우리는 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대문자로 보통 영어의 대문자로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집합이라고 얘기하자. 이 집합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을 지어서 보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참 또는 거짓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문장, 그걸 명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명제. 그래서 명제에 해당되는 법칙과 이 집합에 대한 법칙이 거의 일대일 관계의 어떤 그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를 하나의 수학적 구조로 나타낸 걸 갖다가 부울대수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합의 법칙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이 멱집합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이덴포턴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집합이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첫 번째 뭐 A1이라고 해도 되고 1A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집합과 또 다른 A라고 하는 집합 두 개를 이렇게 합집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대수학에서는 두 배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그냥 여러 개를 나타내고 A라고 쓰게 되죠. 물론 이것도
이 교집합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면 A라고 하는 집합과 A라고 하는 집합의 교집합을 나타내게 되면 A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자, 그와 같은 과정을 따라서 본다면 명제와 관련된 거에서도 여기에 법칙을 따라 붙여라고 한다면 그 명제에 대한 거는 집합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이제 그 변수, 로지컬 변수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는 소문자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PQR이라고 하고 이거를 로지컬 베리에이블 변수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자. 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집합에서의 합집합과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명제에서는 이렇게 봐도 되겠다는 거죠. P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 이제 로지컬 변수. 그러니까 true 아닌 false로 나타내는 변수와 P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변수를 이렇게 표현했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걸 뭐라 하냐면 그 오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화라고 하는 이거하고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와 같은 제곱 유사한 거로 봐도 되겠다. 그러면 P5와 P라고 하는 거는 P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더라라고 하는 어떤 법칙이 성립하더라는 얘기죠. 반대로 이렇게 쓴다면 P와 P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그거에 AND를 해도 결국은 P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AND로 봐도 되겠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 두 번째 이제 그 법칙을 집합에서의 법칙을 보게 되면 이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게 성립하죠. 그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 A라고 하는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을 먼저 저희 그 합집합을 구하고 다시 C라고 하는 집합을 합집합을 구하나 아니면 B하고 C를 먼저 하고 A를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합으로 나타났으니까 교집합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결국은 이 그 집합이라고 나타난 거를 갖다가 명제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을 적에는 이렇게 이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리 또는 라고 얘기하는데 P와 Q라고 하는 거에 이 OR로 표현되는 걸 합집합으로 표현했다면 P, Q와 그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 세 개에 해당되는 변수, 명제에 해당되는 걸 나타낸 변수, 로지컬 변수는 P하고 Q하고 R 중에 이걸 먼저 하고 P를 나중에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화로 되어 있는 거는 집합에서는 이 합집합으로, AND로 되어 있는 거는 교집합으로 표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와 있는 하나의 수학적인 모델 또는 이제 그 구조 이걸 갖다 불리언 엘지브라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PQR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거는 PQR이 먼저 Q하고 R을 연산을 하고 P를 연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그 교환 법칙, 이제 성립한다.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교환 법칙. 이걸 3A라고 한다면 교환 법칙은 A라고 하는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의 합집합은 B라고 하는 집합하고 A라고 하는 집합의 순서를 바꿔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나 B와 A의 교집합을 구하는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순서를 바꿔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적에 우리가 이거를 명제라고 하는 걸로 구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다. P와 Q라고 하는 거에 이와 같이 이 O와 연산을 한 거는 Q하고 P를 순서를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3A라고 일단 번호를 붙여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3P라고 하면 이거를
and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P와 Q에 자, 이렇게 된다는 거를 다 이제 감을 잡으셨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 것들 다 이제 그 여기다 쭉 한번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한번 작성해 보는 걸 한다면 일단 분배 법칙 디스트리뷰티로 이거는 A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과 C라고 하는 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B하고 C는 공통 부분을 찾는 거고 이거는 합집합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해도 되죠. 분배하는 거니까 A하고 B를 합집합을 구하고 A와 C의 합집합을 구한 거에 공통 부분을 찾아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성립되는 건 다 배우셨죠. 그럼 이거를 합집합으로 돼 있고 여기 교집합으로 되는 걸 바꿔서 A는 이거를 교집합으로 합집합으로 이렇게 써도 똑같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되죠. 자, 이와 같은 걸 우리가 명제에 해당되는 법칙으로 바꿔서 쓰게 되면 이거는 P와 Q와 R이라고 하는 세 개에 해당되는 이 명제를 나타내는 러지컬 베리에블로 나타내고 여기에 이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건 분배 법칙에 의해서 P와 Q의 이거 그 다음에 P와 R의 한 거에 오화를 한 거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자, 그럼 여기하고 똑같이 교집합에 해당되는 건 and로 쓴다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and, and. 그래서 Q하고 R에 그럼 이거는 P와 Q에 and하고 P와 R에 and한 거에 오화를 한 결과하고 똑같은 거다. 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자, 이제는 이제 집합에 대한 거는 대부분 다 아시니까 우리가 이 명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법칙만 몇 가지 정리해 보고 그리고 무울대수가 무엇인지 불리언 엘지브라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빼고 이제 그 동등 법칙이다 또는 항등 법칙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걸 한번 자, P라고 하는 명제를 나타내는 변수. 자, 여기다가 이 false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오화를 하게 되면 무조건 그 자체가 나오죠. 이건 0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여기 이거 값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거 하나 더 한다면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죠. 이걸 집합으로 나타낸다면 하나 더 써본다면 집합하고 false는 파이라고 하는 공집합으로 나타낸다. 여기에 합을 나타내는 건 A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그다음에 P라고 하는 거와 Q라고 하는 이 Q라고 하는 거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집합에서는 유니언이라고 하는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우고 여기 에 이와 같이 and를 했을 적의 결과는 뭐냐라고. 그러면 이건 전체 집합하고 여기에 부분 집합 일부분이니까 P가 나오겠죠. 이와 같은 걸 항등 법칙이다라고 얘기해서 identity law라고 얘기. 자, 이거 반대로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false가 아니라 true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건 전체 집합하고 부분 집합의 합집합에 해당되는 거니까 전체 집합이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도 true 대신에 false를 바꾸게 되면 이거는 false로 나오겠죠. 이렇게. 영어도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7번 값에 해당되는 7A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놔요. 그러면 뭐 A도 되고 7 하나밖에 없으니까 P라고 하는 이제 그 로직 베리애블이 있는데 여기다가 not을 하고 나서 다시 not을 했다. 아니오의 아니는 다시 원위치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전체 집합의 그 집합의 이제 여집합의 또 여집합 그걸 나타내는 거다. 이거는 하나 더 한다면 A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을 나타내면 뭐가 나오냐면 A라고 하는 게 집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하고 동일한 어떤 법칙이 성립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번에 해당되는 거는 P라고 하는 로직 베리애블하고 요거에 반대되는 거 not P 또는 P 프라임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다. 요 두 개를 이렇게 나타낸다 얘기는 뭐냐면 이 오화를 했다는 얘기죠. 합집합을 구했다는 얘기죠. 이걸 다시 얘기하면 A라고 하는 집합과 A의 여집합에 이렇게 이 합을 구한다는 얘기죠. 이건 뭐가 나오냐면 전체 집합이 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전체 집합 이거는 뭐냐 true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 여덟 번째 반대되는 걸로 P라고 하는 거와 not P인데 여기는 우화였다면 and로 했던 얘기는 여기는 하나 이와 같은 경우에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으로 나왔던 얘기는 아예 공통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는 파이라고 하는 걸로 보통 표현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false로 표현하면 되겠죠. 제가 여기 들은 것도 잘못 쓴 것 같네요. 자, 9번에 해당되는 걸로 이거 뭐 할 필요는 없기 당연한 거지만 true에 반대되는 거는 false고 그다음에 false에 반대되는 거 이거는 true다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자, 마지막 거가 지금 다 들어봤다는 얘기죠. 중학교 때부터 드몰간의 법칙. 근데 이게 이제 그 논리 회로를 다루는 데 있어서나 또는 이제 부울대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라고 하는 논리식 또는 논리 베리애블 그 두 개, 그리고 오화에 쓴 거의 전체 낫을 취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오화로 되어 있으면 반대로 and로 표현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P의 not, Q의 not인데 요거에 반대되는 오화로 넣어.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집합과 관련된 건 다 여기 이 공간상, 또 시간상 써드리진 않았는데, 이 먼저 부울대수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이런 거를 얘기해. 부울대수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시작할 적에 세 가지만 했었죠. 집합,
그 집합들이라고 얘기하게 돼. 뭐? 영재들. 영재들의 이 유사한 어떤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어떤 그 추상적인 뭐냐면 수학적 구조 또는 구조를 갖다가 부울데스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추상적인 수학적 구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불리언 엘지브라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법칙들이 쭉 있었는데 지금까지 했던 법칙들은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공리라고 하는 것들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공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증명이 불필요하다. 자, 왜냐하면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리들이 쭉 나올 때 따르면 그 같은 걸로부터 이제 이 조금 더 이 그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서 이 정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이 우리가 논리식을 어떻게 만들고 그것들이 확장되게 되면 반도체 칩이 어떻게 나오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지겠죠. 물론 거기에는 디지털적인 요소도 들어가고 아날로그적인 요소도 들어가겠지만 일단 디지털적인 요소만 가지고 본다면 이와 같이 무일대수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 적용됩니다. 저는 먼저 지금 이 불리언 엘지브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무일대수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거는 표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표현에 대한 거를 이제 수학적인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집합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 표현하기 위해서는 집합과 관련된 것들 또는 저희 그 공리와 관련된 것들 또는 저희 그 불리한 로직 베리애블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된 것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 나타낼 때 B라고 하는 어떤 저희 그 앵글 갖다 non empty set이다. 이걸 집합이라고 볼게요. 집합. 셋인데 집합인데 이거는 공집합은 아니다. 이제. 공집합이 아닌 거. 이렇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연산자 중에는 뭐가 있냐면 and라고 하는 거하고 or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산자 중에 두 개에 해당되는 이 그 자료를 가지고 나타내는 바이너리 연산자 and하고 or가 있고 두 번째 연산자가 뭐가 있냐면 not이라고 하는 연산자. 그래서 구분해서 바이너리 연산자와 그다음에 유너리 연산자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연산자 두 개를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사용되냐면 공리라고 하는 게 사용된다. 그래서 이 공리가 적용되는데 이 공리들이 적용되고 또 하나 뭐가 적용되냐면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하는 게 사용돼요. 그래서 참과 거짓에 해당되는 어떤 이 단순한 값이 사용되는데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어떤 값이 사용돼요.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보통 뭐를 나타내냐면 false를 나타내게 되고 1이라고 하는 거는 true라고 하는 걸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표현 방법은 이 가지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원소들이 포함돼서 이거를 대표적으로 B라고 하는 어떤 집합들과 그 다음에 연산자들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그 연산자가 and하고 or와 not이죠. 그래서 여기 and, or와 not 여기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 아니면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도 되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값 0하고 1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요것들에 대한 걸 가지고 공리들을 표현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and를 보통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하나의 그냥 그 글자로 표현한 거니까 요거를 보통 기호로 나타내면 곱하기 표시를 나타내게 되고 우화는 더하기를 표시하게 되고 낫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렇게 기역자처럼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사임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기호를 가지고 쓴다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B라고 하는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집합들. 그다음에 이 and에 해당되는 연산자, 오화에 해당되는 연산자, 낫에 해당되는 연산자와 0과 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됩니다. 자, 그와 같은 여기에 이런 것 중에 여기에 공리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뭐 교환 법칙, 그다음에 분배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B라고 하는 거에 속하는 것들을 보니까 B에는 여기에 이렇게 쓸게요. A라고 하는 거, B라고 하는 거, C라고 하는 어떤 원소들이 있는데 그 원소들이 다 B라고 하는 이런 집합에 속하는 어떤 이 변수들이다라고 봐도 되겠고 아니면 셋이라고 하는 걸로 봐도 되겠다 이거죠. 라고 했을 때인 경우 첫 번째 저희가 하나가 A라고 하는 거와 B라고 하는 거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화를 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B, O와 A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가집니다.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공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오화로 되어 있는 걸 and로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A and B는 B and A라고 하는 걸로 똑같은 결과를 반출해 줍니다. 네, 세 번째 거를 보게 되면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아까 뭐 and와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거는 A, O와 B, 그 다음에 A, O와 C 한 거에다가 and 한 거하고 똑같다. 공간이 없어서 여기서 쓸게 좀 널찍하게. 네 번째에 보게 되면 A와 그다음에 여기 and 오화로 되는 걸 and로 바꾸고 B 그다음에 여기 and로 되는 걸 오화로 바꿔서 합니다. 아까 했던 거하고 분배 법칙 그대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립합니다. 첫 번째 공리는 A라고 하는 로지컬 베리에블 또는 집합이라고 해도 상관없겠고 여기다가 0이라고 하는 값, false라고 하는 걸 5화를 연산하면 그 값 전체가 나옵니다. 이러는 것도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는 1이라고 하는 거는 true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된다라고 했고 또는 이제 집합으로 보게 되면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거. 에 저희 그 교집합을 찾아라라고 하면 자체에 나온다. 자, A라고 하는 거와 그거에 반대되는 걸 갖다가 오화하게 되면 전체. 다시 말해서 집합으로 보게 되면 A라고 하는 집합과 여집합을 합집합을 구하게 되면 전체 집합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에 교환 이제 그 교집합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라고 한다면 공통 부분이 없죠. 그래서 같이 이 파이로 나오는 이런 걸 갖다가 영어로 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 뭐몇 가지 있는데 그건 그냥 넘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만 이제 하나 듀얼리티라고 하는 개념만
좀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불리언 엘지브라라고 하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간략화가 시킬 것이냐, 식을 간략화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듀얼리티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불리언 엘지브라를 우리가 B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이 B에서 불리언 엘지브라, 불대수, 그래서 이 듀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듀얼은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다시 말해 더하기가 아니라 오와. 이는 뭘로 교환하냐면 엔드로. 그래서 이거는 오와는 엔드. 그리고 엔드는 오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바꾸고 또 하나가 있는데 0은 1로 교환하고 1은 0으로 교환하는 걸 듀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칙 또는 저희가 하나의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1에다가 A라고 하는 저희 그 불리언 베리에블 또는 저희 그 로직 베리에블을 5화를 했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뭐가 나오냐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결과가 B가 나와요. 이거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하면 1이 되죠. 그다음에 이거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 하면 B가 되죠. 따라서 이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거를 갖다 듀얼을 갖다가 찾아라라고 한다면 뭐가 되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쓰면 0은 1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0은 1은 0으로 바꾸고 5화로 되어 있는 건 and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변수들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가 and니까 5화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 b 변수는 그대로 쓰고 5화로 되어 있으니까 and로 바꾸고 1은 0은 1로 바꾸고 자 그랬을 때 값은 똑같이 b가 나온다 이거죠. 실제 나오는지 보면 요거는 공리에 의해서 또는 이제 이 불리언 엘지브라 또는 집합에 해당되는 이 법칙에 의해서 이건 0이 나오죠. 교집합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꼭 그다음에 요거는 b가 나오죠. 그래서 b하고 a의 and를 오화를 하는 거니까 b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0, 5와 2 그래서 b. 네, 똑같은 결과 나온다는 것을 확인한 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듀얼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듀얼리티라고 하는 법칙에 의해서 뭐 듀얼리티 러라고도 얘기하고 이 법칙에 의해서 이 간단하게 회로들을 또는 이제 논리식을 간략하게 찾는 방법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정리들을 찾게 되면 그 정리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시 우리가 이제 그뭐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증명에 해당되는 거는 제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듀얼리티라고 하는 법칙을 조금 더 적용해서, 그러니까 공리라고 하는 데다가 듀얼리티를 적용해서 조금 더 되게 복잡한 어떤 식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 해당되는 저희 이 정리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건 이제 넘어가고 지금부터 이 불식이라고 하는 불리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얘기하고
불리언 익스프레션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논리식이 아닌 대수식보다 훨씬 저희 간략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식을 간략화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배워왔죠. 근데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가 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고리즘이 없다 이거죠.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없다 이거죠. 경험에 의해서만 한다. 근데 대수식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한다는 거가 있는데 이와 같이 부울대수 또는 불리언 엘지브라 그 익스프레션 부울식에서는 좀더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EA가 아니라 A라고 하는 이런 관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다 이거죠. 간략하기가. 그래서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먼저 불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은 간략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카르노 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카르노 맵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식을 만들 적에는 이 그 어떤 팩터드 폼이다라고 해서 인수분해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뭐 그거를 나타내기 전에 먼저 이 부울식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상수 값이 있어요. 상수 0하고 1. 우리가 이 0을 갖다가 false라고 얘기했고 1을 true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수 요거 두 가지도 부울식이다. 정의를 보게 되면 상수만 가지고도 부울식이에요. 0, 그것도 제 부울식의 하나의 결과다. 1, 그것도 부울식의 결과다. 0, 5와 0, 그것도 부울식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는 부울 변수들이 있죠. 또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 불리언 베리에이블 또는 이제 라직 베리에이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변수들이 여러 개 있어요. A, B, C, D 뭐 여러 개 있겠죠. 근데 이것들 불리한 변수들은 부울식이다. 그래서 변수 하나만 가지고도 또 저희 그 부울식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 재기적인 어떤 정의를 내려도 상관없어요. 세 번째는 F의 원, F 서브 원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불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거죠. 또는 이제 그거를 일부분의 불 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S of 2라고 하는 이게 부울식인 경우. 그래서 F1이라고 하는 거와 F2라고 하는 게 부울식인데 이때 보게 되면 F1의 프라임 그래서 거기에서 낫을 취한 거예요. 이거 또는 FD 프라임 이거 부울식. 그래서 그 식 하나에 프라임을 취한 것, 낫을 전체에다 취한 것도 부울식이다. 또는 이렇게 돼도 부울식이에요. 이게 하나의 부울식이었는데 여기다가 F2 두 가지를 오화를 해도 부울식이다. 뭐 무슨 소리인지 좀 이따가 예를 들어서 AND를 연산을 해도 부울식이다. 또는 이렇게 해도 부울식이에요. F1에 가로를 쳐도 부울식이다. 물론 F2에 가로를 해도 부울식.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X라고 하는 변수와 Y라고 하는 변수와 Z라고 하는 변수가 그러면 부울 변수 또는 라직 베리에이블이다. 이렇게 부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이
부울식. 요 하나하나도 부울식이지만 이렇게 생긴 것도 부울식. 그래서 만약에 F1이라고 하는 거가 X와 YZ라고 가정하고 F2라고 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이 Y표 XZ 이렇게 생겼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뭐라냐 이거는 부울식이다라고 볼 수 있죠. X라고 하는 변수와 Y라고 하는 변수, Z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여기 제가 붙어 썼는데 사실 이렇게 생긴 것 갖다 간략화해서 표현한 거다. 간략화해서 표현해서 여기 and를 표현한 걸 좀 줄여서 아예 빼버려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X, Y, Z 이제 빼버릴게요, 이거를.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와 Y의 X, Z 프라임 이렇게 해도 이것도 부울식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론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OR을 해도 AND죠. 그래도 부울식이다. 이거 OR에도 부울식이고 AND에도 부울식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다 부울식이라고 하는 정의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하면 이렇게 부울식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원하는 것은 간략화된 부울식이다. 가능한 하면 간략화된 부울식을 산출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 찾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인수분해하는 과정에서의 그 알고리즘을 찾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적인 대수식에서의 인수분해보다 더 이제 그이 공리 또는 적용하는 법칙이 많아서 훨씬 더 그 최적화된 결과를 찾기가 어렵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게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식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네 개에 해당되는 네 번에 해당되는 이 그 변수가 사용되죠.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거 변수 여기서 얘기하는데 논리식에서의 변수인데 변수 이런 걸 제가 이제 변수라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얘기로 쓴다면 조금 구분해서 리터럴이라고 쓰겠다 했죠. 뭐 나중에 얘기할게요. 리터럴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리터럴의 개수 여기 보게 되면 몇 개의 리터럴이 사용되냐면 네 개의 리터럴이 사용돼요. 그래서 리터럴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칩에서의 트랜지스터 개수가 늘어나요. 증명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또는 이제 칩을 만드는 기술이 여러 가지 있죠. 뭐 TTL이라고 하는 기술도 있고 그런데 모스 기술하고 CMOS라고 하는 모스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탈 옥사이드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 이 모스라고 하는 이제 그 반도체 제조 기술이 있는데 이 제조 기술을 보게 되면 리터럴 개수가 4개다 한다면 트랜지스터가 몇 개 사용되냐면 곱하기 2에서 8개가 사용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걸 똑같은 거다라고 한다면 리터럴 개수를 최적화하는 걸로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X, Y, 그 다음에 X, and Z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똑같이 좀 줄인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것도 같은 결과란 말이에요. 물론 이걸 갖다가 이제 쭉 이제 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거다. 그럼 이건 네 개. 이거는
4개에 해당되는 리터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3개를 사용하죠. 그래서 리터럴 3개를 사용하니까 이건 트랜지스터 8개, 이건 트랜지스터 6개, 2개 줄였어요. 이건 요거밖에 안 되니까 2개밖에 안 줄인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결국은 굉장히 많은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 가능하다면 간략화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걸 얘기해 보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갖다가 동치식이다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조금 쉬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지금 제 시계는 45분인데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